추워지기 시작하는 10월이면은 그 추위를 피해서 수도 장안의 외곽에 위치한 황실 전용 온천탕이자 요양지라고 할 수 있는 온천궁, 즉 화청지로 갔어요. 특히 이제 양귀비와 만난 이후에 이곳에서 머무는 시간을 더 늘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현종은 이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이제 정무도 여기서 보고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것도 화청지를 더욱더 확대 증축해서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화려한 옥과 대리석으로 장식한 그 화청지는 그야말로 환락의 궁전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귀비를 위한 전용 욕탕도 따로 마련했겠죠. 와, 따로? 어떤 건지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화려했겠죠. 좀 별로 안 작네. 크네. 약간 화장실. 검소한데? 어때 보이세요? 변소 같은데 변소. 너무 조그만데요? 좀 아담하죠. 네. 이게 바로 양귀비 1인 전용이었다는 그 욕탕. 길이가 뭐 한 3.6m 정도. 그 모양이 해당화의 꽃잎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이거를 해당탕이라고 이렇게 불러졌다고 그래요. 원래 이곳에는 이제 귀한 녹보석으로 치장돼 있었고 양귀비는 이곳에서 바로 가까이 있는 여산의 경치를 바라보면서 그 온천물로 매일 목욕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았나 봐요. 그렇죠. 많이 할 때는 하루에도 무려 10번 가까이 할 정도였는데 부어지 않아요, 피부? 중국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죠? 중국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 이유가 양귀비에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컴플렉스. 뭐가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네. 이게 통통한 게 이제 미의 상징인데 네. 좀 마른 거야. 그래서 몸을 불리려고. 네. 퉁퉁 불리려고. 아, 양귀비의 풍만함은 물에 불어서. 서울시 뭐 냄새가 나나? 아시는 게 네. 그게 양귀비 겨드랑이 냄새 나다고 하는 소문이 있거든요. 암내요? 맞네. 네, 그 냄새 없애려고 그래서 온천을 되게 많이 한다고 얘기 들었었어요. 네, 정말 그런 설이 있어요. 바로 양귀비의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귀비의 겨드랑이 냄새는 이제 시종도 옆에 있는 시종도 코를 막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심했다는데 그래서 시종이 막 헛구역질도 하고 또 그러면 막 시종을 내쫓기까지 하고 근데 춤을 다 이렇게 추잖아요. 그 연회장에서 다 토했겠는데요? 아니 현종은 어떻게 견딘 거예요? 비염이래요. 가능해요. 그거는. 아, 있어요. 비염, 진짜 비염이고. 그래.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방금 얘기하셨는데 현종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후각이. 야 천생연분이네요. 현종에게는 마침 어쩔 수 뭐 없네. 아마도 만성 축농증이 있어서 그랬는지 맞네 정말. 이 암내를 잘 맞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 양귀비를 만나고 후각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취해서. 그 후각을 잃은 거지. 기능 유명한- 상실. 아니 그래도 교수님 이게 갑자기 이렇게 불타오르면 언젠간 또 갑자기 식거든요. 그치 그치. 갑자기 현종이 코가 튀어가지고 암내를 맡을 수도 있고. 이 매번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물론 위기도 있었죠. 양귀비가 이제 27살 때쯤 됐을 때 현종의 명으로 황궁을 나와서 장안에 있는 친척 오빠 집으로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왜죠? 유치한 것 같지만 고전에 따르면 그 이유의 대부분도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양귀비보다 먼저 궁에 들어왔던 후궁 매비라는 후궁이 있었어요. maybe. 매화꽃의 매에 후비의 비라는 여인이었는데요. 메이비는 사실 지시 되게 풍부하고 독서 좋아하고 양귀비랑 완전 정반대로 되게 바람 불면 날아날 정도로 여약하고 좀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네. 얼마나 질투를 한 거예요? 양귀비가. 이제 고전에 따르면 어느 날 그날 밤
현종이 양귀비를 뒤로하고 매비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그 사실을 양귀비가 알고 득달같이 달려가서 현종을 막 다그치고 그랬다는 거죠. 대놓고요? 이런 이제 양귀비의 이제 등살과 질투에 현종은 매비를 점점 멀리하게 됐고 매비는 현종의 마음을 돌리려고 자신의 신경을 담은 시를 써서 현종에게 보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현종은 이 매비의 편지를 읽고 양귀비 눈치를 보느라고 답장도 하지 못하고 대신 매비에게 10마리 정도의 진주를 값비싼 진주를 몰래 보냈다고 그래요. 그냥 물질적으로 약간 좀 보상을 해주는 거구나. 그런 거겠죠. 하지만 결국 여러 여자 문제 때문에 질투를 부리는 양귀비와 다투게 된 현종은 27살 때 양귀비를 처음으로 이제 궁에서 한번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양귀비를 쫓아보낸 현종 역시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가서 사실은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가 화를 낸 거를 후회하면서 시중들을 막 때리기까지 하면서 그랬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양귀비는 본인이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도 질투심이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질투라는 거는 양귀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종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뭔지를 모르겠네. 양귀비가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양귀비는 없고요. 술자리로 보이는 저녁의 만찬의 모습이죠. 네. 이 중에서 이 맨 아래쪽 빨간 옷을 입은 인물이 현종이고 옆에 취해서 있는 사람들은 현종의 형제들이었어요. 구당서와 신당서에 따르면 이제 750년경 그때는 양귀비가 이제 31살 정도 됐는데 4년 전에 이어서 이때도 양귀비가 황궁에서 두 번째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방금 보셨던 현종과 형제들과의 일에서 관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설마. 그날도 현종은 형제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는데요. 이때 현종은 양귀비가 자신의 형제 중에 한 명인 영왕의 옥피리를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음악과 악기에 관심이 많은 양귀비가 이 영왕에게 피리를 받아서 불었을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정답. 근데 현종은 간접 키스네. 네. 아이, 간접 키스로 너무 내쫓은 많이 거예요. 봤어. 여자 거 아니에요? 질투하는 뿐이죠, 그냥. 아, 현종은 다른 남자 피리를 불고 있는 거봐, 양귀비를 간접 보고 키스 맞아요. 질투의 마음 반 그리고 형제의 물건을 사용하는 그 양귀비의 행동에 대한 분노가 이제 뒤섞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귀비를 또 한 번 황궁 밖으로 보내지게 된 거죠. 그거 하나 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또 내도록 할게요. 간접 키스. 양귀비는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위한 이 행동으로 현종의 마음을 되돌리게 됐는데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양귀비가 궁 밖으로 쫓겨가서 친척 집에 있을 때 그때 양귀비가 현종에게 보인 어떤 행동이에요? 정답. 네, 지원 씨. 이용하는 거죠, 역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흘리는 거야. 양귀비가 현종의 곁을 떠나서 저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니는데 아 질투심을 질투심을 유발하는 거지. 목이 잘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되면 결국 또 우리가 폐위당할 수도 있었겠죠. 오답입니다. 또 뭐죠? 그래 어려운데. 모르겠는데. 아유, 그건 정답. 네, 규현 씨. 매비도 편지를 시를 써서 그 마음을 울렸듯이 양귀비도 시를 또 현종을 위한 시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네, 규현 씨 오답이지만 상당히 유사한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정답. 네, 혹시 서울 씨. 자기 머리카락 이렇게 살짝 잘라서 예쁘게 해서 좀 소름 보여주는 돋아요. 전달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한테 보낸 적 있어요? 저는 없죠. 전 머리카락 없어요. 얇은 편이라서 소중해요. 머리카락 소중한 편이에요. 서울 씨 정답입니다.
없어? 머리카락. 상품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답은 바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잘라 현종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양귀비는 왜 굳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르기까지 한 걸까요? 이제 잘못하지 않겠다는 그 단호한 결심을 보여준 거 아닐까요? 마치 그 이유를 양귀비가 된 것처럼 혜성 씨가 실감나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신첩은 죄가 있어 죽어 마땅하나 피부와 머리카락 외에는 모두 폐하께서 하사한 것이니 오늘 죽어서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구당서에 전해지는 기록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안달이 났네. 바싹 엎드렸네. 네. 그렇죠. 얼핏 보면은 유일하게 본인 것은 이 머리카락이니까 이것을 잘라 곧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로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다시 황궁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자신은 여기서 이제 준다. 죽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양귀비는 사실 굉장히 한 측면으로 보면 되게 세게 나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현종이 굽히고 들어올 걸 예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종은 결국 환관 고력사를 보내서 양귀비를 다시 정중하게 궁으로 데려오게 됐어요. 이때 현종은 양귀비를 극진하게 데려온 것도 모자라서 그동안 양귀비를 돌봐준 그 친가, 그 처갓집 쪽에도 엄청난 재물을 상으로 내리게 된 거예요. 어쨌든 양귀비가 이 현종을 상대로 아주 밀당을 잘하네요. 그러니까요. 연애의 고수인 거죠. 연애뿐만 고수가 아니라 눈치도 백단이라고 하는데 한 번은 이 현종의 아들과 바둑을 둔 적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현종이 조금 게임에서 질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자 양귀비가 키우고 있던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를 풀어서 해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둑판이 어지러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현종이 뭔가 양귀비의 이런 센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뭐 내조라고 해야 되나요? 이쁘게 받을만 하네. 진짜. 현종은 양귀비를 이렇게 말했죠. 해어화. 그대로 풀면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거예요. 얼굴만 예쁜 꽃 같은 후궁이 아니라 군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총명을 겸비했다는 최고의 칭찬이었죠. 이 총명했던 양귀비는 이제 현종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뭔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둘의 사랑은 결국 당 제국을 이제 몰락시키게 되는 그런 시초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에 눈이 먼 이제 현종도 양귀비가 하는 부탁이라면 그 뭐든 이제 다 들어주게 된 거죠. 구당서에 따르면 양귀비의 매일 입는 그 비단 옷을 만드는 인부만 700명이나 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쓰는 조각, 살림살이에 만드는 기술자만 수백 명에 달했다고 하는 거죠. 양귀비가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데에 현종도 아낌없이 지원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양귀비는 현종의 총애를 계속 얻기 위해서 가장 공을 들인 게 있는데 이뻐 계속 관리해야죠. 치장을 해야 되는 그렇죠. 역시 바로 미모였어요. 그래서 이런 양귀비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요. 네, 그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양귀비인지 알겠어요? 너무 똑같이 그려가지고. 가운데 빨간색. 이거 뭐 거의 원리를 찾아라 아니에요? 머리 만지시는 분. 네, 맞습니다. 네, 의자에 앉아서 곱게 단장하는 여자가 이제 양귀비이죠. 그 앞에 거울을 들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양귀비는 늘 꽃단장을 하고 현종 앞에 항상 흐트러짐 없이 섰던 거죠.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이백은 이런 양귀비를 가리켜서 이슬 머금은 붉고 탐스러운 한떨기의 꽃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그래요. 당대 시에 따르면은 이제 양귀비는 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나귀 가죽을 푹 삶은 그 악교를 생약으로 복용했다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마치 고급 콜라겐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복용한 셈인 거죠. 특히 이 악교는 당시에 워낙 고가라서 황실에서도 잘 구입할 수 없는 아주 최고급 약재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양귀비의 피부 관리의 그 비법으로
좀 엽기적인 이야기도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동물의 젖, 또 심지어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아기의 오줌, 예, 이런 걸 받아다가 세안을 하거나 목욕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냄새가 날 이유가 있네요. 근데 그런 점은 또 서태후랑 비슷한 점이 있네요. 그런 것들이 전해져 오는 거죠. 가끔은 그 오줌을 마시기도 했다는 그런 그러니까 믿을 수 냄새가 날 없는 수밖에 이야기도 없어. 와. 전해져요. 예. 마국진 씨, 그 양귀비의 미모 관리에 대해서 또 재미난 이야기 없어요? 제가 또 들은 썰 중에 하나가 특별한 어떤 약 환제를 썼는데 이거를 복용한 게 아니라 배꼽에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환이 이제 배꼽 안에서 이제 녹고 스며들면은 그 효능으로 피부가 하얘지고 그리고 눈은 맑아지고 그 향이 남자를 좀 이렇게 뭔가 이끄는 그런 뭔가 페로몬 그런 작용을 했다고 해요. 사실 또 양귀비 미모에 대해서 되게 현재도 실증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개 있었어요. 동충하초 이런 귀한 약재로 복용도 하고 그리고 몸에다가 바르기도 해요. 네, 지금 현재도 엄청 귀한 약초로 쓰고 있거든요. 동충하초. 네, 열심히 했네요. 그렇죠. 그럼 이런 모든 양귀비의 미모 관리에 드는 그런 유지비 같은 거는 다 현종이 다 대주는 거예요? 그렇죠. 현정은 양귀비의 요구를 하면 뭐 거의 전부 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내겠어요. 주겠어. 양귀비가 특히 좋아해서 현종이 멀리 남쪽에서부터 공수해온 과일이 있는데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저거. 이거 중국에서 너무 유명하죠. 예. 그렇죠. 중국에서 유명해요? 그거네요. 엄청 유명해요. 그리고 맛있어요. 아, 피부에 좋은 과일일 거 아니에요? 열대 과일이에요. 열대 과일? 정답. 네, 규현 씨. 파인애플. 아, 남쪽에서 공수해온 과일, 열대 과일. 규현 씨 오답입니다. 심지어 요즘도 이 과일을 한국에선 자주 못 봐가지고 냉동밖에 없어요. 냉동밖에 없어요. 아! 네, 정답! 지원 씨. 올리... 올리브? 아니 블루베리. 에? 블루베리. 아니야? 아니에요. 냉동밖에 네, 오답입니다. 정답. 네, 이혜성 씨. 정답. 리치? 리찌. 네, 그 하얀 속살 들어있는 거.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 네, 이 그때 리치가 과일은 있었어요? 뭐 너무 유명해서 양귀비가 좋아한 그 열대 과일로 너무 유명하고 아주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한 맛있어요, 리찌죠. 아, 저게 중국에 있었구나. 이 리찌를 좋아하는 이 양귀비를 위한 현종의 그 행동이 신당서에도 이제 기록돼 있어요. 한번 기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귀비가 여지, 리치를 좋아하므로 반드시 신선할 때 먹어야 했기에 그녀를 위해 가장 빨리 달리는 기술을 파견하여 수천 리를 달렸고 맛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수도에 보내줬다. 이 현종은 이제 양귀비가 좋아하는 이 리치를 이렇게 공수하고 배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을 정말 낭비한 거죠. 그렇죠. 리치는 수도인 장안에서 저 남쪽으로 약 10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남쪽의 그 광동 지역에서 나는 생산되는 과일이거든요. 이게 배달될 때 중간중간에 이제 초소를 두고 릴레이식으로 말과 기수가 교체돼서 밤낮 없이 달려서 그렇게 배달됐다고 근데 이제 해요. 양귀비 적당히 했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네, 듣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런 거는 뭐 보통 전쟁 상황, 급박한 상황 알릴 때나 쓰는 그런 초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보냉 기술도 없었고 그러니까 금방 상하기 때문에 신선한 여지를 양귀비한테 먹이려면은 정말 당일 배송이 필요했던 거죠. 그 천리길을. 그래서 새벽 배송 이런 느낌이네요. 맞아. 그리고 중국에서 모든 양귀비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중에 다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리치 나무 뿌리채 뜯어서 아예 그 통째로 가져가서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나무를 뽑아서. 나무 뽑아서 그 뿌리까지. 그래서 그만큼 진짜 양귀비 현종의 그 사랑 받고 있는 거죠. 나라가 네. 기울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